안녕하세요, 켈리아렌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마저 하지 못했던 면접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당신이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었고, 제가 미국 간호사로서 첫 번째 일했던 그 병원에서 있었던 히스토리였는데, 어떤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 환자가 제가 입원을 받았을 때 입원한 지 한 3, 4일째였는데 소문이 다 쫙 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피키하고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고 미국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이제 대놓고 잘 안 하는데 굉장히 사람을 되게 힘들고 피말리게 하는 스타일이다. 오늘 듀리가 좀 안전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계를 받았던 환자분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고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2-3시간 동안 사람을 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때는 이제 들어간 지 또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이 버겁고 이렇게 overwhelmed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할머니가 계속 콜을 하시는 거죠. 이 라이트를 들으면서 CNA들도 싫어하고 옆에 있었던 LVN들도 이제 그 환자라면 이제 싫은 거예요, 다들. 다른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어도 저는 담당 간호사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없었어요. 한 11시? 아침 7시에 시작했는데 11시인가 12시인가 거의 12시가 돼갈 쯤이었는데, 말이 내가 생각만큼 편하게 커뮤니케이션 안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도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뚜껑이 열릴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그분이 또 콜라이즈 또 한 번 누르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상황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든 환자를, 소문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런 단어를 쓰긴 싫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환자를 피키한 환자고 굉장히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자다. 한 듀티를 무사히 네가 잘 끝내길 원한다라고 인계를 받았던 환자가 한 명이 있었다. 시작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이분이 나를 굉장히 어렵게 했고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내가 오버웰럼 됐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왔는데 이분이 콜라잇을 한 번 더 눌렀다.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플락에게 다가갔다. 나 찾지 마 라고 얘기를 했고, CNA와 주위에 있는 LVN들한테 가서 똑같이 얘기를 했다. 앞으로 나 20-30분 동안 사라질 거니까 절대로 나 찾지 마. 안 그러면 나 터져버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지금 뭐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하면서 그 침대 옆에 제가 그때 앉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20-30분 동안 그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뭘 했냐면 들어줬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분의 영어를 구구절절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했어요. 20-30분. 근데 이제 메시지 텔레메트리에서 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오전에 10분, 20분은 환갑과 같은 시간입니다. 네, 거의 안에서 속이 타들어가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났을 정도로 그냥 20-30분을 안에서 꾹꾹 누르면서 그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0-30분이 지나고 나서 할머니가 얘기를 딱 마치더니 감사하다고 내 얘기를 들어줘서 그거로 끝이 났다. 콜벨을 왜 눌렀는지 전혀 상관없이 내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다 라고 끝이 났고, 그날 그 시간 이후로 할머니는 내 듀티 동안에 나를 한 번도 콜벨을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리스펙트 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그거를 내가 계속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라고 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질문까지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그때 왜 할머니가 갑자기 스윗 그랜마가 됐는지 그때 면접을 볼 때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면접관들이 좋아하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간호사로서 닥터가 이해 안 되는 약물을 투여하려고 한다. 즉 어떻게 반응하겠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의사의 이해 안 되는 오더, 그건 당연히 노죠. 뻔하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 자체가 교육 이제 티칭 하스피탈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요. 이렇게 스탠다드한 기준들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또 간호사 그만큼 많이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인텐스하게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그 교수님들 분들이 거의 공부를 위주로 많이 하신 분들이었는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뭐 박사학위 뭐 이제 인스트럭터나 이런 분들이 그 ICU 프로그램도 그랬고 학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임상에서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임상에서 여전히 하시고 있거나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임상을 계속 이렇게 밍글해서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인스트럭터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훈련시켜주는 병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컨플릭트 됐을 때 그때는 추천드리는 답변은 환자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환자의 안전이기 때문에 우선 노를 하시고 이렇게 펌하게 내가 노를 할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세스들을 알아볼 거다. 또는 저는 이제 어떻게 그때 대답을 했냐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unfamiliar하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내 수간호사나 아니면 파머시나 이런 것들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진행을 하겠다. 근데 만약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 그럴 수도 없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선은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오더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노를 할 거다 라고 대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기대되어지는 답변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간호사로서 가장 이렇게 뿌듯하고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예전에 그 일했던 ICU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했어요. 뭐 ICU에서 일을 할 때 드라마틱하고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워낙 드라마를 많이 찍고 어떤 환자는 뭐 밤새 피를 블러드뱅크를 내가 엠프티할 정도로 막 쏟아 부었던 일들도 많고 코드블루 뭐 한두 번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제가 그 면접관한테 했던 그 답변은 뭐였냐면 예전에 제가 어떤 디펜던트는 환자 한 명을 이제 인계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환자도 첫 입원하고가 아니라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아마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제가 이 환자를 받았는데 이제 그 전 시프트한테 들었던 얘기는 이 환자 계속 이제 어세스한 것 중에 이제 ICU는 굉장히 세밀하게 인계를 받잖아요. 이분이 아이 컨택이 전혀 없고 눈을 뜨고 있긴 하지만 인터랙션이 전혀 없는 환자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다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환자를 첫 번째 이제 어세스했을 때는 인터랙션이 전혀 없었어요. 반응도 없었고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아이 컨택도 전혀 없었고 이제 그런 환자였었는데 중간에 이제 시프트가 진행이 되다가 시간이 한 2-30분 정도 시간이 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브레이크를 그때 못 가졌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갈까 이러다가 환자가 이제 저런 건 아니었는데 환자 목욕을 한번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저의 성격이었어요. 그때 내 환자는 무조건 깨끗해야 되고 내 환자는 무조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고 항상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져야지 이렇게 내가 뭔가 뿌듯한 이렇게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 건강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걸로 빠지면 또 너무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생략을 하고 anyway 내 환자를 매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 브레이크 시간을 그냥 포기하고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갔든지 말든지 하고 지금은 그냥 이분을 좀 이렇게 닦아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젠틀하게 정말 그 제 여동생을
도와주는 것처럼, 제 엄마를 케어하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만 노출시키고, 그 공간 안에 저와 그분만 있었지만 많은 대중 앞에서 이분을 씻기는 것처럼 정말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그렇게 배틀을 이제 끝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를 이제 바라봤어요. 그냥 보나 보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는 것 중에 한 명이 내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눈을 이렇게 보더니만, 제 느낌에 보더니만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뭔가 이제 뉴로 체크하면서 미스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쉬프트, 그 전 쉬프트들이 엉망으로 했었었는지,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었는지, 아니면 그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체크했나? 그 전에? 아니면 이분이 지금 내가 잘못 봤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생각하기엔 이분이 저한테 땡큐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Did you say thank you?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러고서는 또 밖을 바라보시고, 또 그때 이후로 아이 컨택이 없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감격스러운 포인트였어요. 간호사로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기억에 남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눴어요. 면접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은 당신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당신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 차마 이력서에서는 쓰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이력서에서 제가 그 학교의 주소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혹시가 오해가 있을까봐 내가 언제 한국에서 졸업을 했고, 뭐 여차 했고, 내가 7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고, 이거를 계속 이제 제 마음속에 걸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서로 동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간호와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질문은 오히려 이 병원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제 봤던 어떤 병원들마다 성향도 틀리고 병원들마다 물어보는 주제들도 조금씩 틀리긴 한데 큰 뼈대들은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병원들마다 아니면 큰 병원들마다 자기네 가치 기준에 따라서 간호 내용을 좀 많이 넣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압박 질문을 이제 그룹 세팅으로 해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저희 병원 그 세팅에서는 앞에 2명인가 3명인가 2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시고 그 부스 안에서 그 시험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데리고 와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로 질문하고, 오히려 간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 같은 질문을 더 많이 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버롤 얘기를 하면 예전에 제가 받았던 그 질문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는 질문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병원들에 지원을 했었다고. 내가 실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교육을 잘 받아야지만 다시 간호사로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력이 중간에 7년 동안 빈고 경력 단절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 병원, 미국 병원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내가 편안했던, 그 한국에서 일했던 것들도 뭐 편안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일을 했을 때에 비교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 모국어로 하는 곳이고 이곳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컨선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퀄리파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큰 병원에 지원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그 부분,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면접들을 가고 막 지원서를 넣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붙을 수 있는 찬스는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해서 그냥 페이버를 주는 방법밖에는, 나의 백그라운드나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얘기도 해보면 미천이 다 드러날 거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페이버를 줘서 면접이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많이 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족보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면접을 보다 보니까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회사들마다 물어보는 질문들의 유형이 비슷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어떤 건지 제가 어떤 우둔한 사람도 알 수 있을 만큼 너무 많은 면접을 보고 그 안에서 저 나름대로 족보가 생기고,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제 안에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설 때쯤에 이 병원에 연결이 됐고, 그리고 그 면접을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면접을 보는 사람이 한국과 한국 문화와 조금 다르잖아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내 모국어로 면접을 보는 거고, 그리고 한국 병원이나 한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 나의 직접 상사도 나오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병원의 그 중추적인 높으신 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그 면접 봤을 때 한 7, 8명 앞에서 같이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룹으로 이제 봤던 기억도 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압박 면접을 가거나 아니면 제가 일반 그냥 작은 병원이든 큰 병원이든 갔을 때 공통점을 뭘 느꼈냐면, 내 직접적인 그 디렉터, 그 간호와 관련돼서 좀 높은 분, 더 높은 분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간호에 대해서 경력이 많으시고 이 바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막 드라마틱하게 뭐 멋있는 얘기를 한다고 이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이제 그 면접들을 다녀봤을 때 의외로 이분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 포인트들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거, 심플하고 단순한 거지만 뭔가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커먼센스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작은 부분들이 감동을 받았을 때 이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훅훅 움직이는 걸 봤어요. 예전에 제가 압박 면접을, 잠깐 얘기가 옆으로 되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압박 면접을 갔어요. 그룹으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제가 아무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얘기가 떨어져요.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제가 막 얘기를 하면은 그 내용이 화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한 5, 6명의 면접관들이 갑자기 내가 어떤 포인트를 한 얘기를 하면 갑자기 막 고개를 막 숙여가지고 막 뭘 써대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시고 뭔가 포인트를 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미국 병원에서 면접을 볼 때 이 면접관들이 대부분 간호에 대해서 그 경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위에 높은 직책에 있는 뭐 병원장이나 아니면 이사진이나 아니면 인사과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병원 간호 쪽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그 드라마틱한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앞으로 기대 간호사로서 되어지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그 성향을 파악하는 게 더 큰 이렇게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물론 그렇다고 경력이나 뭐 언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런 부분들 다 선박자가 갖춰져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어떤 그것보다도 그분들의 마음의 감동의 포인트 중에는 이 미국이라는 환경도 그렇고, 그분들의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을 때 포텐셜만 보고도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도 봤고, 주위에 제 간호사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케이스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은 아니니까 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 같은 경우는 7년의 이 경력 단절 이전에 마지막으로 일했던 그 몇 년은 ICU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ICU에서 이제 미국 병원에서 이제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ICU에서 1년만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얘기해 보라고 하면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한 얘기들을 그냥 내려놨어요. 면접을 하면서 이거를 하면 드라마틱하고 내가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네가 이런 것도 경험했구나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얘기. 여러분들이 면접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 가능한 한 단순한 거, 드라마틱한 얘기를 열거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가능한 한 단순하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한 얘기를 제공하되 거기에 감동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감동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커먼센스인 게, 내가 우선 감동을 받아야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진실에 근거해야지만 또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정말 연기를 잘하고 정말 이렇게 그 면접 준비를 이렇게 영어로 준비해 주는 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워가지고 가는 분들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되면 너무 감사하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정말로 뭐 실습하는 학생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실습 과정에서 만난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에피소드를 하나씩 넣어가서 여러분의 성향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같이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잘 민글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